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단어 앞에 세 글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점진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단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정말 자기주도 학습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사전적 의미를 잠깐 보면요, 학습자가 학습 참여 여부 결정, 학습 목표 설정, 학습 프로그램 선정, 학습 결과 평가 등 학습의 전체 과정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하는 학습 형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의 뜻만 보면 거의 무적이거든요. 학생이 알아서 자기의 필요를 느끼고 어떤 학습 프로그램을 선택할지 선정을 하고 그 과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세운 다음에 내가 어떤 결과를 했는지 평가까지 스스로 다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된다면 실은 부모님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겠죠. 저는 실제로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으로 컸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가정 환경 때문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어려서 저희 두 형제를 홀로 키우셨어요. 그래서 일을 하시면서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신경을 쓰시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모든 과목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했고요. 제가 필요한 과목에 대한 학원을 갈 때도 제가 다 알아보고 어머니께 학원비만 달라고 해서 그 모든 시간을 제가 스스로 자기주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저는 그래도 괜찮게 된 케이스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무조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는 그래서 결국 재수를 했습니다. 물론 재수를 해서도 잘 된 케이스기는 한데, 그렇게 공부를 할 때 제가 모의고사에 대한 실력이 결핍되어 있음을 고3 때까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재수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은 형제가 2명 있거든요. 저랑 형이 있는데 어머니가 똑같이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으로 키웠습니다. 실은 이 자기주도 학습이 100% 자유, 그리고 방임, 하이 언저리에 있는 단어기 때문에 약간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어머니는 100% 정권을 주셨고요. 그 결과 저희 형님은 공부를 좀 덜 했고요. 저는 공부를 끝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의 성공률이 100%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에요, 두 가지 저의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단어 앞에 세 글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점진적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도 처음부터 학생에게 전권을 주고 모두 다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1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고 그 사이에서 학생이 숙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숙련도에 맞춰서 교수자가 페이드 아웃 하듯이 자기의 역할을 줄여서 밸런스를 지켜야 자기주도 학습의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자기주도 학습을 생으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선배가 봤을 때 후배가 가는 길을 보면 이게 잘 될지 못 될지 어느 정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이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저는 성공률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부와 비슷한 게 전 창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업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20대 초반에 창업을 했던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있죠. 스티브 잡스가 아마 20살인가 21살 때 자기 차 뒤에서 워즈니어와 함께 애플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설적인 경영자가 됐잖아요. 하지만 미국의 성공한 창업자들의 평균 나이를 계산해 보면 42세에서 43세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지식들을 다 습득을 하고요, 그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쌓은 다음에 그 안에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창업을 했을 때 성공한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있기 때문에 젊은 창업이 안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지만 엄연히 확률상 아무것도 안 배우고 창업을 했을 땐 성공 확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처음에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커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이 알려줘서 학생의 자율성이 낮아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있는데요. 저는 그게 학생의 나이대별로 좀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부모님과 혹은 코치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정도와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학생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은 저는 성공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고민이 든다면 그 학생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조치가 달라져야 되는 거지, 그 학생의 절대적인 나이와 완전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6학년이라 하더라도 어떤 학생은 손이 많이 가는 학생이 있고요, 어떤 학생은 손이 덜 가는 학생이 있다는 걸,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존중을 한다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강박증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얘기할 때 앞에 꼭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이 이 단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두 번째 강력한 의견은요, 그렇게 학생이 자기주도적이 됐다고 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 예시를 들 수 있겠는데요. 저는 현재 나이도 많고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요, 실제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서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에 한 번 가는 독서 모임을 꼭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규제가 없다면 제가 책을 읽어야 될 보호장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생각을 한다면 류현진 선수처럼 야구선수거든요. 메이저 리그 투수인데요. 그분에게 투수 코치가 없을까요? 그분은 그렇게 공을 잘 던져서 메이저 리그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치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 주도가 잘 된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 학생의 뷰에서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따라서 그 관리의 빈도와 강도가 정해질 뿐이지, 그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자기주도적 능력이 많든 적든 간에 저는 무조건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를 잘한다는 서울대 커뮤니티 안에서도 그렇게 스터디 모임 모집글이 많은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적 능력이 상황에 따라서 100% 발휘될 수도 10% 발휘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스터디 모집글이나 독서 모임 모집글이나 운동 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학생 공부 능력을 떠나서 어느 정도의 관리는 평생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바라본다면요,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가 그 단어가 주는 압박감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